QLD TQQQ 들고 계신 분들 중에요. 신기하게도 수익 조금만 나면 손이 먼저 팔 버튼으로 가고 손실 조금만 나면 손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계좌가 아니라 내 마음이 적기 시작합니다. 이게 실력 부족이 아니라 인간 뇌의 기본값입니다. 뉴욕에서 택시 잡기 힘든 이유를 분석했던 연구가 있습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손님이 많은 날에는 일을 빨리 끝내고 손님이 없는 날에는 늦게까지 더 일을 합니다. 목표 매출이 빨리 채워지면 집에 가고 싶고 목표가 안 채워지면 억지로 더 채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주식으로 오면 더 잔인해집니다. A는 20% 수익, B는 20% 손실, 대부분은 A부터 팝니다. 손실이 난 B는 못 팝니다. 손실을 인정하는 순간 확정처럼 느껴지니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이길 수 있는 걸 먼저 내려놓고 질 가능성이 큰 걸 끝까지 끌고 갑니다. 여기서 QLD TQQQ가 등장하면 왜 더 위험해지느냐? 레버리지는 수익만 2배, 3배로 키우는 게 아니라 감정도 2배, 3배로 키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간 심리가, 같은 실수 패턴이 더 큰 숫자와 더 빠른 속도로 터집니다. 하루만 흔들려도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규칙이 흔들리고, 규칙이 흔들리면 계좌가 흔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정보가 부족해서 못 버는 거다. 아닙니다. 대부분은 정보가 아니라 반대로 행동해서 못 법니다. 특히 QLD TQQQ는 반대로 행동하는 습관이 있는 분에게는 정말 무섭게 정직합니다. 수익 날 때 팔아버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분 좋은 확정을 빨리 얻고 싶어서입니다. 손실 난 걸 못 파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기분 나쁜 확정을 미루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기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기분이 아니라 절차를 따라갑니다. 투기와 투자의 차이를 뇌로 설명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도박은 뇌가 덜 움직입니다. 룰이 간단하니까요. 갑자기 좋은 결과가 나오면 쾌감 중추만 번쩍 켜집니다. 반대로 게임은 뇌가 더 움직입니다. 계속 변하고 점수가 바뀌니까요. 과정을 읽고 패턴을 보고 다음 행동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게임은 사실 노동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률만 바라보는 순간 뇌는 도박 모드로 갑니다. 회사와 산업을 이해하고 내가 산 이유를 기록하고 내가 정한 조건을 지키는 순간 뇌는 게임 모드로 갑니다. QLD TQQQ를 투자로 만들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내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루틴입니다. 사람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과 루틴에 지배됩니다. 루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만약, 언제, 그 다음 이 세 개가 붙어야 뇌가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만약 월급이 들어오면 그날 밤 샤워를 하고 나서 계좌에 일정 금액을 먼저 옮깁니다. 만약 내가 운동을 마치면 집에 와서 물 한 잔 마신 다음 시세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기준만 확인합니다. 만약 내 기준이 충족되면 그때만 매수 주문을 넣습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주식이 감정 게임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떨어졌을 때 산다. 말은 쉽습니다. 현실은 떨어졌을 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패닉 계좌가 필요합니다. 패닉 계좌는 이름부터 박아두는 겁니다. 대공황용, 공황장용, 폭락용, 어떤 이름이든 좋습니다. 이 계좌에 들어간 돈은 평상시에 손이 잘 안 갑니다. 사람은 돈의 숫자보다 돈에 붙인 의미에 더 강하게 묶입니다. 같은 500만 원이라도 아이 교육비라고 붙이면 함부로 못 씁니다. 똑같이 폭락용이라고 붙여두면 평상시에 못 빼는 쪽으로 심리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진짜 공포가 왔을 때 그 돈은 내 감정을 구해줍니다. 그때는 돈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2020년 같은 폭락장에서 어떤 사람은 공포로 굳고 어떤 사람은 준비한 루틴대로 움직입니다. 그 차이는 예측력이 아니라 계좌 구조와 습관 구조입니다. QLD TQQQ는 특히 이 구조가 없으면 한 번의 공포의 계좌가 아니라 인생 리듬이 망가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가 QLD TQQQ를 사람으로 살려두느냐? 핵심은 세 줄입니다. 매수는 기준으로, 매도는 기준으로, 보유는 기록으로. 첫째, 매수는 기준으로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오른다 싶으면 산다. 떨어지면 무섭다. 그러다 보니 항상 비싼 가격에서 뛰어들고 싸졌을 때는 숨습니다. 택시기사 패턴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해야 합니다. 사람이 몰릴 때 더 오래 일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쉬어야 합니다. 주식은 반대로입니다. 열광이 넘칠 때는 들뜨지 말고 공포가 몰릴 때는 준비한 범위에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둘째, 매도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무너집니다. 수익이 나면 빨리 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 뇌는
드디어 인정받는 기분을 먹거든요. 그런데 수익이 나는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보유할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계속 하락하는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보유할 가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이게 손실 회피입니다. QLD TQQQ에서 이 손실 회피는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림이 커서 내 뇌가 더 빨리 도박 모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도 기준은 기분이 아니라 미리 써둔 문장이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조건에서 일부를 줄이고 어떤 조건에서 다시 늘리고 어떤 조건에서 그냥 관망할지, 이 문장이 없으면 매도는 항상 내 감정의 최악의 날에 일어납니다. 셋째, 보유는 기록으로 합니다. QLD TQQQ를 들고 매일 시세만 보면 뇌는 계속 쾌감과 고통만 먹습니다. 그러면 투자라는 게임이 아니라 도박이라는 롤러코스터가 됩니다. 대신 기록을 하시면 뇌가 과정을 먹습니다. 내가 왜 샀는지, 어떤 조건이면 추가할지, 어떤 조건이면 줄일지, 지금 시장에서 확인할 건 무엇인지, 이걸 적는 순간 투자 뇌가 켜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기록이 쌓이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모르겠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내가 아무 기준 없이 떠다니고 있어서 불안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QLD TQQQ는 결국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구조가 있으면 도구가 되고 구조가 없으면 칼이 됩니다. QLD는 나스닥백 흐름을 2배로 따라가고 TQQQ는 3배로 따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2배, 3배라는 숫자가 아니라 변동성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방향을 맞춰도 심장이 더 뛰고 같은 방향을 틀려도 심장이 더 꺼집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분석 능력보다 심리관리 능력이 더 먼저 시험받습니다. 그럼 심리관리 능력은 어떻게 만드느냐? 돈을 버는 능력보다 돈을 잃지 않는 습관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그 습관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큰일이 나기 전에 내가 미리 정해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패닉 계좌와 루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한 조각이 더 필요합니다. 목표가 아니라 꿈입니다. 사람들은 목표는 있는데 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말하면 현실성이 없다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목표는 숫자만 남습니다. 숫자만 남으면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수익률만 남으면 뇌는 도박 모드로 갑니다. 그래서 위시리스트를 만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 가족은 무엇을 바라는지, 내가 정말로 사고 싶은 시간은 무엇인지, 이걸 적어보시면 투자에서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매일 가격이 흔들려도 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파도인데 내 꿈은 항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QLD TQQQ를 하는 분들일수록 이 항로가 더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는 빠르기 때문에 방향이 없으면 더 빨리 길을 잃습니다. 반대로 항로가 있으면 레버리지는 속도가 됩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이 이동합니다. 많이 나오는 질문들도 여기서 정리됩니다. 첫 번째, QLD와 TQQQ 중 무엇이 더 좋으냐?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내 성향과 내 구조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루 흔들림을 버틸 수 있는지, 내 기준이 확실한지, 내 계좌가 분리되어 있는지,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더 강한 레버리지는 더 큰 실수로 돌아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강한 레버리지는 더 빠른 실행이 됩니다. 두 번째, 레버리지 ETF는 장기 보유하면 무조건 망하느냐? 무조건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대부분 과장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아무 기준 없이 장기로 들고 있으면 망할 확률이 커진다는 겁니다. 특히 하락 구간에서 방치하면 회복이 와도 심리적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는 가능하냐가 아니라 장기를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가 있느냐가 질문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수익이 나면 언제 파느냐? 수익이 나면 파는 게 아니라 조건이 오면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줄였으면 그 돈의 역할도 미리 정해둬야 합니다. 다시 조정 때 쓰는 돈인지, 현금으로 남길 돈인지, 다른 안정자산으로 옮길 돈인지,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매도는 항상 소비로 새어나갑니다. 그럼 다음 폭락장에서 또 똑같이 말합니다. 그때 더 샀어야 했는데. 이 말이 반복되는 이유는 마음이 아니라 구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나는 멘탈이 약한데 이거 해도 되느냐? 멘탈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반복은 의지가 아니라 루틴으로 만들어집니다. 패닉 계좌, 만약, 언제, 그 다음, 기록. 이 세 개만 제대로 돌아가면 멘탈은 생각보다 빨리 강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수익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수익 확정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손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손실 인정이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걸 먼저 팔고 지는 걸 붙잡습니다. 뉴욕 택시 기사처럼 잘 되는 날에는 일찍 끝내고 안 되는 날에는 더 오래 버팁니다. QLD-TQQQ는 이 실수를 더 크게, 더 빠르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다루려면 종목을 공부하기 전에 내 행동을 설계해야 합니다. 패닉 계좌를 만들고 루틴을 만들고 기록을 만들고 위시리스트로 항로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 순간부터 QLD-TQQQ는 당신을 흔드는 폭탄이 아니라 당신이 쓰는 도구가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